안녕하십니까, 소리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OBS의 기본 설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버전이 많이 업돼서 예전하고는 좀 약간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28, 27, 26 웬만한 버전에서 설정이 거의 비슷하게 적용되니까 그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OBS 29 버전에서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OBS의 기본 화면입니다. 위에는 이제 실시간으로 나오는 영상이 나오겠고요. 밑에 DOCK 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독들은 자기 위치에서 분리가 되는데, 그래서 한 가지 팁이 생깁니다. 바로 이 화면의 좌우에 있는 여백에 필요한 독을 옮겨 놓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필요한 위치에 가면은 이제 파란 색깔이 바뀌면서 되는데, 굳이 이렇게 일반적인 기능을 옮겨 놓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오디오 믹서를 우측에다 끌어다 놓는데요. 자, 이렇게 끝부분에 가면은 자기 자리를 잡아가는데, 이렇게 옮겨놨어도 오디오 믹서는 짧은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이 오디오 믹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수직 배치라고 있어요. 이 수직 배치를 누르면 이렇게 믹서가 길게 나옵니다. 오디오 레벨 미터를 보는 건 아주 중요해요. 오디오 레벨 미터가 어디까지 뜨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작은지 큰지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오디오 믹서를 옆에 두고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캡처보드 하나 쓰시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장면 전환을 쓰실 일이 거의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장면을 여러 개 두고 쓰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끝난 후에는 장면 전환을 쓸 필요가 없어서 장면 전환 같은 경우는 여기 독에서 화면이 안 보이게 체크를 해제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 세 개의 독은 그렇게 좌우로 길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독을 하나 추가하는데요. 통계 독을 추가합니다. 이 통계 역시 밑에다 이제 이렇게 넣어 놓겠습니다. 이렇게 통계를 넣으면 지금 CPU를 얼마 사용하고 있는지, 드롭 프레임이 막 생겨서 화면이 끊어지진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바로 체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합니다. 만약에 컴퓨터를 OBS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작동시켜야 되기 때문에 OBS를 전체 화면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이 독을 굳이 설치할 필요는 없고요. 혹시나 이걸 그래도 보고 싶다 그러시면 이렇게 따로 바깥으로 빼놔도 되니까 이렇게 화면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팁 설명들이 다 좀 서두가 길어졌는데요. OBS 설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설정 누르시면 일반에서는 이제 언어 한국어, 그리고 화면 캡처에서 OBS 창 숨기기, 이것은 이 검은 화면에 자꾸 OBS가 반복돼서 보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 화면 캡처에서 OBS 창 숨기기를 하면은 OBS 창은 반복돼서 보여지지 않습니다. 자, 업데이트, 이거는 29 버전 와서 새로 생긴 건데요. 안전한 버전만 업데이트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베타 버전에 대해서도 정보를 받을 것이냐, 그겁니다. 베타 테스터로 미리 기능을 써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 베타 버전을 쓰면 되겠는데요. 요거 OBS의 30 베타 버전 나올 때까지 비활성화 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신경 쓸 필요 없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방송을 시작할 때 확인 대화 상자 표시 이걸 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 실수로 눌렀을 때 방송이 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예전에 녹화 버튼 누른다고 실수로 방송 눌렀다가 저 뭐 메리아스만 입고 있는 모습이 나가서 네, 그런 경우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다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교회나 이런 데서 실시간 방송을 하는데 녹화 버튼 누르는 걸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방송 시 자동으로 녹화, 요거 클릭해 주셔도 좋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히 참고할 거 없고요. 그 다음 방송 가볼게요. 방송 같은 경우는 유튜브 방송 같은 경우는 유튜브 RTMPS 하면 되고, 계정 연결은 이 OBS에서 자체 로그인을 하는 겁니다. 뭐 장단점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스트림키 예전 방식을 사용해요. 유튜브에서 내 고유의 스트림키 주소를 받아서 붙여넣기 하면 거기로 바로 방송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열심히 설정을 해놓고 깜빡하시는데요. 권장 스트리밍 서비스 설정 무시, 이거를 눌러주셔야지 내가 설정했던 부분들이 적용이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체크 안 하면 유튜브가 지정해주는 대로 그냥 무난한 방송이 되거든요. 무난한 방송이 될지 모르겠지만 최적의 방송이 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인터넷이 느리거나 한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이 권장 스트리밍 서비스 설정 무시 체크하시고 나머지 설정을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고 무시하셔도 됩니다. 출력 가볼게요. 출력 같은 경우는 단순, 고급 있습니다. 물론 단순으로 해도 충분히 방송 가능해요. 자, 여기 보시면 인코더 방식이 소프트웨어 X264가 있고, QSV는 인텔 내장 그래픽 갖고 이제 가속을 하는 거거든요. 뭐 이것만 있어도 땡큐죠. CPU가 성능이 좋다면 X264로 해도 되고요. 만약에 내장 그래픽이 가속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하드웨어를 사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단순은 특별히 만질 게 없어서요. 고급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인텔 내장 그래픽이 있는 경우에 퀵싱크가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QSV입니다. 이 설정을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율 비율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냥 CBR 쓰시면 돼요.
그리고 비트레이트는 30프레임 방송이다 그러면 3000 정도 쓰시고요. 60p 방송이다 그럼 4000에서 6000 쓰시면 됩니다. 목표 사용 수준은 요거는 직접 해보셔야 돼요. 올라갈수록 시스템 부하가 커지는데요. 시스템이 감당 못해서 화면이 끊기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프로파일은 그냥 하이다 두셔도 돼요. 키프레임 같은 경우는 2초에다 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연시간 같은 경우는 그냥 노멀에다 두셔도 됩니다. 비프레임 같은 경우도 2초에다 두시면 돼요. 비프레임도 잘못 설정하면 화면이 다다다닥 떨리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제는 X264 CPU로 인코딩하는 설정을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율 마찬가지로 CBR, 비트레이트는 똑같습니다. 30p 방송이면 3000K, 그리고 60p 방송이면 4000에서 6000, 그리고 키프레임 간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초, CPU 사용량은 베리 패스트. CPU로 인코딩하는 경우는 이 CPU 사용량이 베리 패스트가 기본이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프로파일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뭐 하이다 두셔도 됩니다. 조정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만질 필요 없고요. X264 요거는 일반적으로는 THREATS는 0 이렇게 하시면 CPU를 전체 다 사용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 하나 넣어 두시는 게 좋아요. 이거 이제 설정이 만족됐으면 적용해야겠죠. AMD CPU의 내장 그래픽이나 AMD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AMF라고 해서 어드밴스드 미디어 프레임워크라는 그런 가속 기능이 또 있습니다. 세팅은 거의 똑같습니다. 아울러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NVENC라는 이 인코더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썼을 때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 비슷한 세팅을 하는데 이 사전 설정이 OBS의 권장 기본 설정은 P5예요. 저는 화질보다는 안정성으로 생각해서 P4에다 두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컴퓨터가 더 좋고 그렇다면 이 위로 올라가도 좋습니다. 조정은 매우 낮은 지연 시간, 이거는 제가 라이브를 할 때 채팅창으로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낮은 지연 시간 뒀는데요. 우수한 품질이나 낮은 지연 시간 둬도 상관없습니다. 이 차이는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매우 낮은 지연 시간 둬도 제가 방송할 때는 이렇게 딜레이 타임이 되게 길어지더라고요. 요거는 유튜브의 관제센터에서 매우 낮은 지연 시간, 차라리 그걸 설정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멀티패스 모드 같은 경우는 밑으로 갈수록 해상도가 좋아지는데 문제는 영상을 한 번 더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 밑으로 갈수록 시스템의 부하가 높아지거나 화면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라이브 때 에러를 내지 않기 위해서 1패스로 하는데 차후에 한번 시도해보세요. 2패스나 2패스 전체 해상도도 시도해보시고 큰 문제 없으면 그냥 쓰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귀찮아서 1패스 쓰고 있습니다. 프로파일 하이. 룩 어헤드 같은 경우는 동적 비프레임을 활성화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동적 비프레임 같은 경우는 화면이 떨리는 경험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동적 비프레임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룩 어헤드는 체크 안 하고 있고요. 이 사이코 비주얼 튜닝은 화질이나 뭐 전송 대역에 따라서 전송 대역 폭을 좀 조절하는 것 같아요. 기본 값으로 체크가 돼 있어서 저는 그냥 두고 쓰고 있습니다. GPU 0은 GPU를 전체 다 사용하겠다, 열심히 사용하겠다 뜻이고요. 최대 비프레임은 2로 두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지금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일 경우고요. 자, 다시 인텔 내장 그래픽 컴퓨터로 왔습니다. 오디오 트랙 같은 경우는 그냥 1에다 두고 쓰시면 됩니다. 만약에 멀티 트랙을 지원한다 그러면 처음 트랙을 쓴다는 얘기거든요. 녹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녹화 형식은 비디오의 포맷을 만드는 건데 그냥 단순하게 저장만 하겠다 그러면 MKV가 좋습니다. MKV 같은 경우는 뭐 중간에 OBS가 에러나도 파일은 남아있어요. 근데 나중에 프리미어나 이런 데서 불러오려면 NKV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러오기가 너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OBS가 자꾸 에러나는 경우가 아니라면 MP4 추천드리고요. 오디오 트랙 같은 경우는 첫 번째만 담는 걸로 하고, 인코더는 이 두 개는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이건 아직은 미완성 같은 느낌이 드네요. 퀵싱크는 이제 내장 그래픽 카드의 하드웨어 가속, X264는 CPU, 나머지 세팅은 이 방송과 똑같습니다. 오디오 같은 경우는 이 오디오 비트레이트 160을 가지고 MP3 160kbps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요거는 AAC라고 해서 어드밴스드 오디오 코덱, 그래서 MP3 코덱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OBS의 오디오 비트레이트 160은 MP3로 따지면 320kbps랑 똑같은 거예요. MP3의 최고 음질이 320kbps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60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뭐 욕심이 난다 뭐 그럼 더 올리셔도 되는데 전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냥 192에다 두고 쓰고 있습니다. 리플레이 버퍼 같은 경우는 뭐 게임 유튜버 같은 경우 뭐 다시 보여주고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오디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샘플레이트가 44.1이었다가 버전 업되면서 48이 기본값이 됐어요. 그냥 48로 두고 쓰시면 되고요. 데스크탑 오디오 같은 경우는 컴퓨터 자체에서 나는 소리가 OBS로 들어갈 때 쓰고요. 요 마이크 억스 오디오 요거 같은 경우는 쓰고 있는 오인패 같은 거 설정을 하면 그것이 나중에 오디오 믹서에 보여지게 됩니다.
측정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레벨 조금 편하게 보기 위해서 느림은 또 너무 느리더라고요. 중간에다 놓고 쓰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레벨 미터가 막 움직이는 게 약간 좀 느려지거든요. 눈으로 보기가 좀 편하고요. 피크 미터 방식은 뭐 트루 피크를 본다고 해서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샘플 피크 이거 두고 쓰시면 됩니다. 모니터링 장치는 OBS에서 송출되고 있는 소리를 듣고 싶을 때 그걸 모니터링 할 수가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딜레이가 되게 심해요. 만약에 그 소리로 내가 뭔가 RTA나 분석 프로그램을 좀 써보고 싶다. 그러면 5인패 출력 단자에다가 약간은 소리가 늦게 나가겠지만 OBS에서 지금 나가고 있는 소리가 다른 컴퓨터로 들어가서 분석할 수 있겠죠. 단축키는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비디오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이것을 1910, 1080 FHD 해상도로 방송하면 좋습니다. 축소 필터 같은 경우는 기본 해상도와 출력 해상도가 다를 때 화면의 뭉개짐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 얘기입니다. 밑쪽으로 갈수록 화질이 좀 더 좋게 처리가 되는데요. 그만큼 컴퓨터 부하가 커집니다. 사실 그렇다면 위쪽으로 가면 화질이 안 좋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요 이중선형 이거만 화면이 살짝 흐릿해진 느낌이 있는데요. 바이큐빅 정도만 돼도 충분하고요. CPU 2, 3%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 두 개의 해상도 FHD 해상도로 세팅을 해서 720p로 방송을 하든가 아니면 4K 해상도로 세팅을 해서 FHD 해상도로 방송을 하든가 이런 경우에만 축소 필터가 필요하고 이 두 개가 같은 경우 일반적인 경우죠. FHD 세팅을 해서 FHD 방송을 하는 경우 이럴 때는 축소 필터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비활성화가 되죠. 표준 프레임 값은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일반적으로 30프레임 방송하시는데요. 만약에 컴퓨터가 감당을 한다. 통계독이 있었죠. 거기서 60프레임 방송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60프레임 방송 그냥 하십시오. 그리고 일반적으로 컴퓨터가 좀 구형인데 그나마 방송이 된다 싶으면 그냥 30프레임 방송하세요. 나중에 좋은 컴퓨터 사셔서 60프레임 방송하시면 됩니다. 단축키 같은 경우는 1, 2, 3, 4를 누르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컨트롤 1, 컨트롤 2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세팅에 대한 단축키를 넣어서 접근성 같은 경우는 뭐 색상 뭐 이거밖에 없어요. 뭐 특별히 필요 없고 고급 같은 경우는 프로세서 우선순위를 뭐 보통이나 높음으로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노코 같은 경우도 뭐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스트림 지연 요거는 버퍼를 좀 많이 담아놨다가 안전하게 처리를 해서 보내는 건데요. 뭐 유튜브에서도 느린 지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굳이 활성화 안 해도 됩니다. 실시간으로 보여지면 안 되는 경우에 이걸 활성화해도 되겠죠. 몇십 초 뒤에 보여줘야 되는 경우는 활성화 일부러 해도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다시 연결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그대로 두시는 게 좋겠죠. 만약에 방송이 끊어지면 알아서 재접속하게 두는 걸로요. 네트워크도 기본적으로 요거 두 가지 세팅이 뭔가 있어 보여서 이거 체크하고 제가 방송해보고 다 해봤는데요. 심지어 여기 이렇게 고정 IP 주소 막 다 해봤는데 소용없더라고요. 뭐 더 개선된 거 잘 모르겠습니다. 네트워크는 그냥 일단은 그대로 두고 쓰시면 되고요. 나중에 좀 더 개선되면은 그때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소스 목록에 하드웨어 가속 활성화 이거는 해줘야겠죠. 자, 이렇게 설정을 알아봤습니다. 워낙 내용이 길기 때문에 좀 말이 빨랐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내용이 길었기 때문에 필터나 뭐 속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지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소리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